네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이멍입니다. 예, 금일은 6월의 셋째 주, 시작되는 6월 14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우리나라 증시, 오늘,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약간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코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오늘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되면서 약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아주었습니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일 셀트리온 이 그룹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1000포인트를 이제 눈앞에 두면서 오늘 0.6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 어떠한 섹터에서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지 섹터인데요. 이 국제 펄프 가격이 5월에 톤당 925달러를 기록해서 이 전년 동월 대비 약 60%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는 역대 최고치인데요. 이에 국내 제지 업계가 이 펄프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향후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금일 제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인데요.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저번 주 11일 날 발표한 이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이 대중음악 공연은 이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이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면 현장에서 4,000명까지 입장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와 같은 소식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도 금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 후보 이 적합도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1위를 했다는 소식에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이슈들이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또 중국의 이 지급준비율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이번 지준율 인상은 이 달러 대비 위안화의 추가 강세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내일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.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양측이 이 항공기 보조금 분쟁과 관련해서 7월 11일 이전에 해결책을 찾기로 했고요. 12월 1일 이전에 이 철강 및 알루미늄과 관련한 관세도 없애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양쪽 지역에서 이 반도체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이 파트너십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고요. 아울러 이 코로나19 백신 의약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이 불필요한 수출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가 또 이 코로나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고 경제를 재개할 예정이겠고요.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팟캐스트의 이 구독 채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또한 내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택배 노조가 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이 서울 상경 투쟁을 또 진행할 예정이고요. 박사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진행성 간암 치료제의 임상과 관련된 안전성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. CU 편의점의 이 택배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고요. 마지막으로 이 서울 국제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와 엑스포가 내일 또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화승 코퍼레이션인데요. 이 종속회사인 이 화승 R&A가 이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이 공장 가동률 증가 소식에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신진 SM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박용진 의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디지털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공보 담당자의 이동훈 조선일보 이 논설위원이 내정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
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 5월에 이 국제 펄프 가격이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제지 업종 섹터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2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도시재생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 속에 이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도 2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이 이날 오후 3시 인수합병 이 본입찰 이 서류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이 본입찰에는 이 쌍방울그룹 이 강림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매각을 주관하는 안진회계법인은 이날 입찰 결과를 확인해서 15일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고요. 이에 따라서 이 동사의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요. 반면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 하림의 주가는 또 급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동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도시재생사업 이 필요성 언급 속에 이 관련 사업 영위 사실이 또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된 동양이 오늘 1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금일 1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화승 R&A 동사의 최근 공장 가동률이 80에서 90%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특히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이 동사의 실링 제품은 전기 수소 연료 전지 등 이 친환경차에도 동일하게 탑재되는 데다 이 호스의 경우에는 냉각 시스템이 내연기관차보다 더 복잡한 이 전기차의 특성상 이 수요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울러 또 신소재 개발을 통해 이 수소차 모델 넥소에 장착되는 저이온 용출 냉각 호스를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고요. 동사의 대표는 지금까지 수주한 이 친환경차 부품 규모만의 이 전체 매출의 또 10% 수주인 800억에서 9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금일 화승 R&A가 12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화성 코퍼레이션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셀트리온 제약 금일 12%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.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. 이번 임상 시험 결과 이 레키로나주 기준으로 위약군과 비교하였을 때 28일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발생률 또는 이 사망한 시험 대상자 비율을 고위험군 환자 대상 72%, 또 전체 환자 대상 70%를 감소시켰고요.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약 후 1회 이상의 이상 반응을 경험한 환자 수는 레키로나주 치료군과 위약군에서 비슷하고 이에 전반적으로 레키로나주 치료군에서 이 안전성 평가에 이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정성을 증명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이에 셀트리온은 현재 임상 2상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허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. 이 본임상 3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, 미국 등을 포함한 이 글로벌 허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또 한국에서 이 조건부 허가를 받은 레키로나주에 대해 이 식약처에 정식 품목 허가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이 수성 이노베이션인데요. 12 매각을 통한 이 현금 확보 그리고 또 이 최대 지분 확대 소식에 10%대 상승을 했고요.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자회사 이 VGXI가 이 플라스미드 DNA 생산 기술 가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무림 SP 이 제지 관련 업종 있죠. 이 10% 넘게
가볍게 상승을 했고요. 이 선암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 상승 속에 구리의 1만 배 이 전류 밀도의 고온 초전도체 생산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도 10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위즈코프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이 킨셀이 제1호 이 첨단 바이오의약품 이 품목 허가를 취득한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9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KG ETS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금융투자가 이 현재 주가는 이 자회사 지분 가치만으로도 설명 가능한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을 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 이 KG 스틸 대상으로 추가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올해 1분기부터 이 KG 동부제철 등 이 자회사 실적의 연결 인식이 시작이 되었고요. 이에 따른 보유 지분 가치는 현재 이 KG 동부제철 시가로만 3,700억 원을 초과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또한 올해 이 철강 부분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글로벌 철강 생산량 감소 또 주요 철강 생산국의 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규제 실시 등에 따른 추가 밸류에이션 상향이 가능하겠고요. 올해 환경 에너지 및 바이오 부분의 외형 성장까지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확실한 이 저평가 국면이라고 덧붙이면서 금일 9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강림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쌍방울 그룹의 강림과 미래산업, 이 IOK로 구성된 이 강림 컨소시엄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입찰 서류를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. 이에 따라서 강림, 이 쌍방울이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IOK 5%대 또 미래산업도 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웹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 정규장에서 23%대 급등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국민의힘 영입설 속에 이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시장에서 17%대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현대차가 이 차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이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2%대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대 주주인 쌍방울이 이 강림 컨소시엄에 이스타항공을 단독 입찰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2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저번 주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 발표를 좀 잘 넘어간 모습인데요.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또 어떠한 금리 인상 그리고 또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